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놀랍게도 단 한 번만 제외하면 큰 상승을 보였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다시 7천만 원 수익까지 올라왔고 국내 계좌는 47% 수익률과 550만 원 수익 중입니다. 다시 환차익과 웅줍 시즌2 계좌까지 총 수익 1억을 조금 넘긴 상황입니다. 금일 미국 증시 흐름을 살펴보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보합 마감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딱 봐도 다시 지루한 구간이 찾아왔죠. 맨날 오르기만 하면 좋겠지만 웅덩이를 파며 고통을 주고 옆으로 빌빌기며 횡보하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지루하게 만드는 게 금융시장입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인내심이 없으면 절대 돈을 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금일 맵을 살펴보면 딱 봐도 혼조세가 눈에 띕니다. 그 와중에 엔비디아는 또 1.7% 상승하며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했고 오늘의 특징주를 살펴보면 엔비디아와 구글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엔비디아 호재를 전해드릴 때 엔비디아와 암젠이 협업해서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글 역시 대형 제약사 두 곳과 약 4조 원 규모의 공동 개발 계약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이 AI라는 기술을 가지고 신약 개발 투자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죠. 앞으로 신약, 의료, 건강 쪽에도 이 AI 기술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지 딱 봐도 AI의 중요성이 눈에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채권 소식도 있었는데요. 채권 왕으로 불리었던 빌 그로스 아시나요? 이 빌 그로스가 현재 국채 투자는 매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미 과장되어 있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이 빌 그로스는 몇 달 전 10년물 국채 금리가 4.7%에 위치해 있을 땐 그땐 오히려 채권을 사라고 말했던 인물입니다. 그럼 빌 그로스가 지금 국채 금리가 급락하자 지금은 이미 매력이 다 떨어졌다고 말하는 거죠. 거기다 오히려 장단기 금리차 정상화를 예상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미국 금리 인하가 곧 시작되죠. 그러면 단기 금리가 훨씬 빠르게 떨어지면서 미국 장기 금리보다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단기 금리가 더 높아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어 있는데 이제 단기 금리가 훨씬 더 빠르게 낮아지고 장기 금리는 지지부진하면서 정상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는 장기채의 매력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한번 과거 연준의 금리 인하 때 10년물 국채 금리는 어떻게 움직였나 살펴보니 연준이 첫 금리 인하를 하기 3개월 전 미리 1% 정도 하락했던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래 전망은 3월이었죠. 그리고 11월 5% 정도에서 4% 정도까지 무려 1% 급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미 과거처럼 선반영된 것이라면 빌 그로스의 말대로 장기채 투자로는 수익이 생각보다 별로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참고로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채권 투자 선택은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가 스물스물 올라가면서 달러도 현재 소폭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올해는 계속 이 국채 금리와 달러를 매일매일 체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영상에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엄청난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미국 주식 채널이지만 금융시장을 모두 공부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공부한 내용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을 공유드리는데요. 아까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SEC가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승인되었다 라는 긴급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죠? 불확실성 해소, 호재다, 비트코인 가자를 외치며 너도 나도 매수를 눌렀겠죠? 그런데 30분 정도 뒤에 이런 발표가 또 나옵니다. 트위터 계정이 해킹되었다. 그래서 거짓 트윗이 업로드되었다. 라고 밝히며 우리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 라고 밝힌 겁니다. 결국 비트코인 불타기를 했던 투자자들만 엄청나게 손실봤을 거라 생각됩니다. 새벽에 단타를 하는 투자자들 말이죠. 실제 오늘 비트코인 흐름을 살펴보면 위아래 변동성이 보이시나요? 비트코인 현물 ETF 거짓 트윗을 보고 너도 나도 매수를 눌렀을 것이고 그 결과 갑자기 급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킹당해서 해커가 업로드한 거짓 정보라니 이 소식에 기존 가격보다 훨씬 더 떨어져 버리며 말 그대로 단타 개미들만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해커들은 롱에 전 재산 박아놓고 거짓 트윗을 올리고 잠깐 주가가 올랐을 때 팔고 엄청난 돈을 챙겼겠죠?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과 우리나라 수도권 부동산이 아닌 채권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큰 비중을 들고 가기보다는 자산 배분의 개념으로 소액 비중으로만 들고 가셔라 라고 권장드리는 겁니다. 언제 내 돈이 회복될지도 모르고 비트코인은 혹시나 깡통 찰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의 대부분의 돈은 미국 주식에 넣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나라 수도권 부동산에 들어가 있어야 하죠. 미국 주식은 전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우상향 자산인데 엄청난 수익률까지 보여주는 투자 자산입니다. 정말 높은 확률로 훨씬 많이 상승하며 정말 꾸준한 수익률을 보여주죠. 말 그대로 세계 최고의 투자처로 꼽힙니다. 그리고 올해는 미국 대선이 있는 대통령 4년차 사이클입니다. 정말 높은 확률로 상승한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경기 침체가 찾아왔을 땐 이런 대통령 4년차에도 하락했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기 침체만 안 오면 된다 라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4년차 때는 무려 83%의 확률로 상승했고 약 11% 정도 상승했던 한 해였습니다. 과거처럼 무조건 흘러가진 않겠지만 경기 침체만 없다면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번 바이든은 2년차 때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었습니다. 과거 대통령 2년차 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놀랍게도 단 한 번만 제외하면 모두 4년차 대선이 있는 해 큰 상승을 보였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과거 대통령들이 재선에서 또 승리하기 위해 4년차 때 돈을 풀거나 금리를 많이 낮추는 등 국민들을 좀 풍요롭게 하는 정책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선이 있는 해에 더 좋은 흐름이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도 결국 바이든은 금리를 빠르게 내리고 싶을 겁니다. 고금리를 유지하면 대선 투표를 얻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가를 잡고 금리를 빠르게 내려 골디락스 연착륙을 목표로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올해 증시는 강세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죠. 역시나 경기 침체만 오지 않는다면 아직은 괜찮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주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똑똑해 보이는 이미지를 얻지만 실제로 투자로 돈을 벌리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낙관론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특히 우상향이 확실한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극소수 웅줌러분들은 더욱더 낙관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강세장은 이제 시작되었으니 말이죠. 약세장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롱으로 강세장을 누려야 할까요? 아니면 약세장을 누리기 위해 숏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이 그래프를 봐도 역시나 경기 침체만 찾아오지 않으면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는 여전히 인내심을 가지고 최대한 오래 보유하는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투자금을 인내심 있는 사람들에게 이동시킨다고 하죠. 즉 인내심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또 인내심 없이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 인내심을 가지고 미국 주식을 그대로 보유한 극소수 투자자들에게 돈이 빨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워렌 버핏의 사무실 액자를 보면 과거 신문 1면을 액자에 담았습니다. 이 액자에는 과연 어떤 신문 1면들이 담겨 있을까요? 바로 각종 금융 위기 시기 때 담겼던 신문 1면입니다. 워렌 버핏은 자신의 사무실에 주식시장, 금융시장, 그리고 경제에 닥칠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액자를 보며 매일 스스로 일깨워주고 매일매일 버티겠다는 그 각오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종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액자인 것이죠. 어찌 보면 이걸 시각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액자에 담긴 것은 말 그대로 살아오면서 얻은 교훈, 경험, 그리고 버텨내는 게 최선이다 라는 경험과 각오, 그리고 이걸 버텨내기 위한 대비책까지 모두 담겨있는 그 어떤 그림, 예술품보다 가치가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곧 이사 가게 되면 이런 장기 투자와 관련된 액자를 둘 예정입니다. 왜냐면 주식시장의 폭락, 변동성, 그리고 위기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때 버텼던 경험과 기회를 잡았던 경험, 감정을 모두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겁니다. 참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실제로 돈의 심리학에 나오는 워렌 버핏 일화를 살펴보면 워렌 버핏은 패닉에 빠져 주식을 팔지 않고 14번의 경기 침체를 그대로 다 때려 맞았고 그걸 견디고 버티고 살아남았습니다. 워렌 버핏은 스스로 녹초가 되거나 중간에 포기하거나 지금 90살 이후의 나이에도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즉 인내심의 끝판왕이며 끈기의 끝판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인내심, 끈기, 열정은 기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그릿이라고 말하죠. 여러분도 저와 함께 부자가 되기 위해선 단순히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진짜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할 것이고 엄청난 끈기 또한 필요할 겁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떨어져 나갈까요? 그러나 그걸 여러분들은 버텨내셨으면 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버텨내는 것을 보여드릴 테니 걸 보고 끝까지 함께 버텨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 몇 배 수익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최소 1000% 수익률을 목표로 잡고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 투자를 합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